안녕하세요. 감동뉴스입니다. 요즘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캄보디아에 사는 한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이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캄보디아 소녀 한국인을 만나 인생이 바뀌다입니다.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크아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따뜻한 기후로 유명했지만 사람들의 생활은 매우 힘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죠. 내 부모님도 이 마을에서 평범한 농부로 일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6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나는 홀로 세상과 맞서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동정했지만 모두가 자기 삶을 꾸려나가기 바빠 충분히 도와줄 수 없었어요. 나는 이웃집을 돌며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가 나를 오래 돌봐줄 수는 없었어요. 결국 나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국어를 시작했어요. 마을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먹을 것을 구했고 때로는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한 것을 찾아내어 배를 채우기도 했죠. 날이 갈수록 내 모습은 초라해져 갔어요. 낡은 옷은 더 이상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고 신발은 너덜너덜해져 발을 보호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이상의 도움을 주지는 않았어요. 내 삶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배고픔은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죠.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음식을 구하려면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축제는 마을 전체가 모여 즐기는 행사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큰 행사였어요. 축제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중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축제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축제는 정말로 성대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랑할 만한 음식을 준비해왔고 거리에는 음악과 춤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축제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뿐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축제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고 나는 그저 방해가 될 뿐이었죠. 결국 나는 축제의 한 구석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때 한 한국인 여성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나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울고 있니? 그녀가 물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연민을 느꼈는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녀의 이름은 윤지혜였고 캄보디아에서 옷을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윤지혜 사장님은 나를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나는 그녀의 제안을 의심했어요. 그녀가 정말 나를 도우려는 건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에 그녀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자수성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윤 사장님을 따라 그녀의 공장으로 갔습니다. 공장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사장님은 나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며 옷 제작에 필요한 기술들을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간단한 바느질부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나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지시를 따르며 서툴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나아지는 내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사장님은 단순히 일을 가르쳐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나에게 읽고 쓰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점차 사장님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스승이자 보호자가 되어 주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공장에서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바느질에서 시작해 점점 더 복잡한 디자인과 패턴을 맡게 되었어요. 윤지의 사장님은 내 재능을 알아보고 나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캄보디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자수성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나처럼 고아가 되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아이들은 더더욱 힘들었죠. 하지만 윤지의 사장님과 함께하면서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패션 브랜드에서 우리 공장에 대량 주문을 한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밤낮으로 일하며 이 주문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나는 야근을 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몸이 피곤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성취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는 실수로 바느질하는 기계에 손가락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피가 흐르며 고통이 밀려왔지만 나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사장님도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소크아, 괜찮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사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요. 사장님은 내 손을 잡고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은 내 결의를 보고는 깊이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주문을 완성한 후 사장님은 나를 불러 칭찬해 주었습니다. 소크아, 내 덕분에 우리가 이 어려운 주문을 무사히 해낼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어요. 나는 더욱 더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공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점점 더 성장해 갔습니다. 윤 사장님은 나에게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해 준 것 이상으로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당당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르면서 나는 공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윤 사장님은 나에게 신뢰를 보내주었고 나는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했고 나는 공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나를 아끼고 격려해 주었으며 나는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소크하, 우리 공장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보지 않겠니? 이번에는 해외 시장을 겨냥한 특별한 컬렉션이야. 너의 창의력과 열정을 믿고 있어. 나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죠. 하지만 사장님의 믿음과 격려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해외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어요. 나는 밤낮으로 연구하고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의뢰받은 원단이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단은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였고 그것 없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님과 나는 긴급 회의를 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크아,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나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에 나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죠. 사장님, 우리가 다른 원단을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겠지만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사장님은 내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소크아, 내 아이디어를 믿어볼게. 모든 직원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자. 나는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며 최대한 빠르게 새로운 디자인을 완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우리는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원단을 사용한 특별한 컬렉션을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예상보다 훨씬 훌륭했고 해외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장님은 나를 칭찬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크아, 너의 노력과 열정 덕분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도전에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사장님은 나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크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너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 그래서 너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제안을 하고 싶어. 나는 그녀의 말을 기다리며 긴장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패션 라인을 시작하려고 해. 한국은 패션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어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너도 나와 함께 한국에 가서 일해보지 않겠니? 너의 재능과 열정을 한국에서도 펼쳐보길 바래. 그 제안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곳의 발전된 인프라와 깨끗한 환경에 감탄했어요. 윤지의 사장님은 나를 환영하며 새로운 회사에서의 첫날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사장님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나는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나에게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새로운 회사에서는 더 다양한 디자인과 기술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패션 트렌드와 시장의 요구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도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갔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매우 발전되어 있었고 패션 산업 역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경제와 패션 사업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나는 그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는 서울 패션 위크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나는 그곳에서 한국의 패션 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과 디자이너들이 모여들었고 우리는 우리의 작품을 선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디자인을 칭찬하며 주문을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한국의 패션 경제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회사에서 주최한 자선 패션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션쇼는 수익금을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행사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많은 한국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며 나는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도 이런 자선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성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캄보디아로 돌아가 자선 사업을 시작했어요. 나의 첫 번째 목표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희망의 학교라는 이름으로 무료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읽기, 쓰기, 수학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도 제공하여 아이들이 미래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나는 조그마한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인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는 이동진료소를 운영하여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희망의 학교는 현재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교과서와 학용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교육과 영어 교육에 중점을 두어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선단체의 급식 프로그램은 매주 3회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한 번씩 이동진료소를 운영하여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배운 패션 디자인 기술을 활용하여 직업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희망의 학교에서는 패션 디자인과 재봉 기술을 가르치며 졸업 후에는 우리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역, 사회 전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개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교육, 소액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선 사업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의 결실입니다. 윤지혜 사장님의 가르침과 지원 덕분에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